불박차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이고요. 사고 당시 차량 가격이 2,7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,500만 원이었답니다. 자, 그리고 100대 빵이랍니다. 무슨 사고야? 앞차 타이어 파손으로 제 차량 폭탄을 맞아 유리와 차량 전체를 맞았습니다. 근데 앞부분만 인정하고 뒷부분, 위에 이런 건 인정 안 한다고 그런다는데요. 같이 가볼까요? 앞차가 트럭이 들어와요. 이럴 때 에이씨 큰 차, 아야 나 큰 차 싫어. 저 거리 좀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쭉 갑니다. 예, 큰 차랑 거리가 30m, 40m 될까요? 근데 이제 저 차가 옆으로 빠지겠죠, 앞으로? 그런데 이때 타이어 봐라, 타이어 뭐 튄다. 으아, 타이어. 뭐 이게 타이어가 터지면서 다 패입니다. 자, 이거 100대 빵일까요? 이럴 때 큰 차가 내가 앞차랑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이 정도면 뭐 나름대로는 안전거리 지켜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차가 내 안전거리를 잘라 먹으면 미워도 안전거리 하면서 좀 뛰었더라면 다다다다 또 뭐야 그러면서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짝 따라가다가 바짝이라 표현해 죄송합니다만은 아까보다는 바짝이잖아요. 이럴 때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앞에 가던 차에서 사고가 개짝이 뚝 떨어져서 퉁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그때는 앞차가 끼어든 게 아니라요. 앞차는 이제 바짝 따라가고 있어 이제 충분히 안전거리 지키지 않아갖고 사고가 개짝이 퉁퉁 하면서 불박차 때려갖고 그때 안전거리 유지 못한 것에 20%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일 때, 이럴 때도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 20%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번 사고는 법원에서 과실 비율이 90대 10으로 나왔어요. 90대 10.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10%다. 그래서 앞차의 잘못이 90%다. 그런데 수리비가 533만 원이래요. 533만 원에 곱하기 90. 그래서 48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. 수리비가 533만 원. 근데 아까 불박차 운전자분은 하이리무진 카니발 수리비가 1,5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. 이것도 왜 이것밖에 인정되지 않았을까요?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요. 자, 여기서 불박차 가다가요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지금 여기서 나갈 때 타이어가 이제 좀 쏠리면서 터지는 것 같아요.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. 예. 앞부분은 맞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뒷부분, 옆부분 이런 거 인정하지 못하겠다. 근데 튀다 보면 옆부터 튈 수 있겠죠. 그리고 하이리무진 그 위에 이게 뚜껑이요, 뚜껑. 그것도 튈 수 있겠죠. 근데 저 트럭의 보험사가 앞부분 말고 나머지 인정 못한다. 이거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자차 보험도 처리가 안 됐다네요.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이 패인 거 똑같은 유형으로 패인 거 물론 앞에는 세게 패이고 옆에는 좀 덜 패이고 위에도 좀 덜 패이고 그 비슷한 그 패턴을 패인 게 있으면 인정해 줬어야 될 텐데 자차 보험 처리를 안 하고요. 소송을 하게 됩니다.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소송하면서요. 소송할 때는 하면서 이게 변호사 선임비로 얼마 줬대더라? 변호사 선임비가 400만 원인가? 변호사 수임료가 440만 원. 네. 440만 원 들여갖고 결국 인정된 게 얼마인가요? 인정된 게 480만 원 인정됐어요. 480만 원. 그리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80%, 나머지는 피고가. 그러면 소송 비용 80대 20이에요. 소송 비용은 과실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요. 청구한 액수 대비 얼마 인정하느냐? 승소율만큼을 하거든요. 주장한 게 얼마예요? 2,600만 원에 대해서 5분의 1 인정됐네요. 네, 2,600만 원에 480만 인정됐으니까. 왜 이렇게 됐을까요?
자,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? 이럴 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. 내 차 파파파파파 망가졌을 때 상대랑 대화가 잘 안 돼서 소송할 때는 1번 수리 후, 수리 어디 가서 해야 되죠?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수리 후 세금 개선서로 수리 후 소송,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? 아니면은 두 번째, 수리 안 하고 소송. 수리 안 하고 내 돈 들어가니까 내 돈 1,500만 원 들여서 수리 안 하고 소송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소송에서 받은 돈으로 수리하시겠습니까? 내 돈으로 수리하고 소송하시겠습니까? 일단 자처보험 안 하고 이제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하기로 했어요. 자, 수리 후 소송하시겠습니까? 수리하지 않고 그 돈 받아서 수리할 거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투표 시작.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?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? 이건 민사입니다.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.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? 투표 결과 나왔네요. 보시겠습니다. 네, 수리 후 소송하겠다가 88%, 수리하지 않고 소송해서 나중에 이긴 돈으로 수리하겠다가 12%입니다. 만일 이분이 저한테 와서 변호사님, 저 이거 보험사로부터 돈 받아서 그걸로 수리하고 싶습니다. 소송해 주세요. 그러면 저는 안 맞습니다. 저는 안 맡아요. 그리고 수리하고 그걸로 소송해 달라 해도 저는 안 맡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수리비에 다툼이 있잖아요. 나는 1,500만 원이 필요하다. 예. 상대 측에서는 나 앞부분 말고 뒤에 앞부분, 옆부분, 윗부분 그건 인정 못한다. 그런 다툼이 있을 때는 과실 비율은 100대 빵이냐 90대 10이냐 80대 20이냐 그렇지만은 나중에 수리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땐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자차에서 제일 좋은데요. 자, 여기서 이분은요,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변호사랑 상의해서요, 개인적으로 가서 수리 견적을 받아봤답니다. 그게 14만 원 줘서 14만 원 들여서 수리 견적을 받아본 게 그게 아마 1,500만 원 아니야. 그게 얼마일까요? 거기다 무슨 이게 뭐예요? 위에 코팅 비용 어쩌고 해서 그래서 한 2,600만 원 청구하신 것 같은데요. 자,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1. 자, 개인적인 수리 견적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. 1번. 2번. 법원에서 인정 안 한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개인적으로 받은 수리 견적서 서비스 센터든 어디든 그거 딱 제출해서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줄까요?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해오더라도 인정해 줄까요? 인정해 준다. 2%. 인정 안 해 준다. 98%. 예, 이 비율하고 똑같습니다. 인정해 줄 때도 있어요. 어떨 때? 상대 측, 피고 측에서 오케이,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죠. 근데 그거 인정 못 하겠어요.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나요? 그러면은 법원에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. 예. 액수가 몇 푼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상대 측 피고 측에서 수리비는 다툼 없습니다. 과실 비율만 판단해 주십시오.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인정 안 해줘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입증하세요 그럽니다. 판사가. 수리비가 얼마인지 입증하십시오. 입증하는 방법은 내가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나서도 나중에 장애가 남았을 때 저 장애가 많이 남았어요. 얼마큼 남았나요? 몇 %의 장애가 남았나요? 영구장애인가요? 한시장애인가요? 그거를 증명하려면 그때는 신체 감정을 합니다. 내 몸에 대해서 장애가 얼마인지. 신체 감정.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의 수리비가 얼마인지 수리는 안 했어요. 그럼 그 수리비가 얼마인지 감정하세요 그럽니다. 그 감정비 얼마나 들까요? 1번 아까 개인적으로 받은 게 14만 원이니까 한 50만 원이면 되겠지? 2번 100만 원 3번 200만 원 4번 300만 원 5번 500만 원 얼마 들까요?
그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동차에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감정 받아오세요. 그래서 법원이 지정해 줍니다. 법원이 저 사람한테, 저 전문가한테 가서 장애가 아니라 수리비가 얼마인지 감정 받아오세요. 라고 합니다. 그 감정 비용 얼마 들까요?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의 의견은 500만 원이라는 의견이 14%, 300만 원이라는 의견이 86%입니다.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. 일반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. 조그만 차든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큰 차든 보통 300만 원이에요. 만약 대형 트럭이다. 그래갖고 여기저기 망가져서 그건 볼 때가 많다.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. 감정비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깎아주세요. 그러면 좀 이렇게 150만 원, 200만 원 될 때도 있는데요. 요번에는 원고 측에서 감정을 한 게 아니고요. 원래는 원고가 감정해야 되거든요. 근데 피고 측에서 그 트럭 쪽에서 저 너무 많다. 저렇게 많이 안 나온다. 그래서 트럭 측에서 감정했는데 감정비가 200만 원 들었답니다. 원래는 원고 측에서 감정해야 돼요. 원고 측에서 감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아온 그 수리견적서 제출하면 판사가 기각합니다. 증거 부족으로요. 근데 다행히 피고 측에서 감정을 했어요. 200만 원 들여서. 그랬더니 그 결과가 533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줄어도 1,500만 원에서 500 원고 지금 불박차 주께서 주장하시고 1,500만 원인데 그런데 533번으로 3분의 1로 줄어든 것은 그거는 한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. 요거는 이 사고가 무관한 것 같아. 요거는 수리 안 해도 돼.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즉 법원에서는 감정한 결과가 533만 원이에요. 그럼 이것밖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. 533만 원에 대해서 과실 10% 빼니까 결국 남는 게 480만 원이죠. 그래서 인정된 게 480만 원이에요. 여기 원래 2022년 5월 20일인데 2021년이라고 잘못 쓴 거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. 이건 판사가 잘못하면 나중에 고치기만 한대요. 이거 판결문 고쳐주세요. 그런데 2자로 고쳐줍니다.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. 예. 문제는 수리비가 1,500만 원 주장했는데 480만 원 인정됐고 감정 결과 533만 원이고 그래 과실 10% 빼고 480만 원이라는 거죠. 변호사비 얼마 들었죠? 아까 440만 원. 440만 원 들여서 소송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. 2년 걸려갖고. 그래서 겨우 본전 됐을까요? 딱 본전 됐겠네요. 왜냐하면 상대편에게 우리는 변호사이고 상대는 변호사가 없네요. 2,600만 원 청구했으면은 변호사 비용 인정될 게 기본이 2천만 원까지는 10%, 그 다음에 8%니까 68, 48, 250만 원이네요. 250만 원에 20% 인정받습니다. 80%는 내가 부담하니까요. 그럼 얼마예요? 그럼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상대 측 감정 비용이 얼마인가요? 200만 원이에요. 2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80% 부담해야 돼요. 80%. 160만 원. 손해봤다. 아까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인데 인정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상대로 받았으니까 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. 그리고 상대한테 감정 비용 160만 원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10만 원이에요. 인지 때 몇 푼 안 돼요. 송달료 몇 푼 안 돼요. 결국 마이너스 100만 원 된 것 같아요. 소송에서. 440만 원 들여서 그래서 480만 원 인정됐어요. 그러면 40만 원 남았어요. 근데 여기서 상대편 변호사 소송 비용 이것저것 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돼요. 그럼 전체적으로 소송에서 마이너스 60만 원 됐네요. 에이고 이런 소송을 왜 하셨어요? 어휴 참. 저한테 오셨으면 전 절대 소송 안 합니다. 이거. 예. 저 돈 많아요. 저 돈 100억 있어요. 그냥 해주세요. 그래도 안 합니다. 소송이란 소송에서 또 많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. 소송 비용, 그다음에 시간, 스트레스 이걸 가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건 결국 손해 봤습니다.
이 변호사분께서는 아마 이런 소송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. 가지 말았어야 될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될 길을 가지 않은 길, 프로스트의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항소 여부는 항소장을 내놨다가 항소에서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. 근데 감정한다고 뭐가 바뀔까요? 감정한다고 바뀔 가능성도 없고, 그래서 항소장 냈다가 항소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을 때서 항소장 항소 취하했대요. 그 끝났어요. 완전히 끝났어요. 그러니까 상대 트럭의 보험사에서 돈 받아가라. 얼마? 480만 원 받아가라. 480만 원하고 이자하고. 이자 몇 푼 되겠어요? 1년에 5%인데 판결 선고된 날 이후에는 12%. 이 몇 푼 안 돼요. 결국은 상처만 남았습니다. 이 480만 원하고 이자하고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소송 비용 계산하면은 상대편한테 100만 원 물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은 할 거냐 말 거냐.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?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. 소송 실익. 소송 실익이 무진장 중요합니다. 소송 실익을 제대로 판단해 보지 않고 그리고 소송하는 것은, 저는 이 사건 소송 실익이 없어요. 자차 보험 처리했어야 됩니다. 왜 자차 보험 처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. 참나, 이게 변호사 비용 440만 원 들어갔고, 근 2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, 그리고 결국은 마이너스 되고, 지금 이분은 인정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. 그러면서 저한테 또, 질문을 주셨는데요. 어떤 내용이냐면은, 자, 여기에, 여기 있네요. 아이고. 제가 보증서, 유리막 광택, 생활기스, PPF 한 거 따로 보상 못 받는, 이제 끝났어요. 그럼 한꺼번에 청구했었어야 돼요. 한꺼번에. 지금까지도 수리 없이 타고 다니신답니다. 차는 엉망이래요. 상대는 공탁금 걸었고요. 저는 소송할 건지 말 건지, 저한테 소송해달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. 근데 제가 소송할지 안 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.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, 이긴다면 얼만큼 이길 수 있느냐, 그 얼만큼 액수죠. 그 액수가 우리도 소송 비용이 들어요. 그게 보험사에서 얼마 준다느냐, 얼마 준다는지 들어보고, 그리고 소송에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. 보험사에서 만약 1억 준다. 근데 소송에서 1억 2천이다. 이런 소송은 하면 안 돼요. 보험사에서 1억 준다고 그랬는데 소송에서 2억 이상이다. 이런 건 해야 되겠죠. 근데 2억 이상인 게 확실해야 됩니다. 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때 제가 소송 실익 판단하는 그 정확도는 97%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나머지 2, 3%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.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, 그래서 제가 정확도 97%, 요즘은 99% 이상이에요. 약간 6, 7조 건 소송하면서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? 활을 쏘면은 이렇게 타겟이 있잖아요. 노란 거, 골든 타겟에 팍 마치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. 못 맞출 대로 빨간 걸 맞춰야 돼요. 최악의 경우 파란 걸 맞춰야 돼요. 보험사에서는 요만큼, 6대4, 6점 주겠다. 근데 나는 8점은 무조건 맞히고 10점이 가능성이 있을 때, 이럴 때 소송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액수가 그래도 수천만 원 그 이상 됐을 때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, 지금 이 사례는 두 가지가 중요성이 있는데요. 앞에 차에서 뭐가 떨어져서 내가 이제 손해봤을 때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했으면은 그 차가 들어오면서 사고 나서 100대 빵이에요. 근데 들어오서 어느 정도 갔잖아요. 그래서 지금 10% 인정된 거, 이것은 20%까지도 가능성도 있습니다. 10 내지 20%. 그리고 수리 안 한 채로 소송하는 것은 그것은
소송 비용도 건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.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 얼마 준다는지 앞부분만 인정하겠다. 그럼 앞부분이 얼마냐? 앞부분이 얼마인지 들어보고 그때 만약에 500만 원 준다 그랬을지 뭐 얼마 준다 그랬을지 그러면 내가 소송했을 때 뒷부분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느냐? 불확실하다. 그럼 소송하지 말았어야 돼요. 근데 이 사건은 뭐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. 네. 항소 취하했기 때문에 1심으로 완전히 끝났고요. 처음에 주장하지 못했던 거 지금 주장한다? 그때 주장했어야지. 그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좀 안타깝네요.